1페이지 잘 작성하셨나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 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세요.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슬라이드로 왔네요. 그래서 다시 1번 슬라이드로 가고 싶으면 왼쪽, 뭐 다음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2번까지 이제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가 슬라이드 2번까지 왔는지 어떻게 아시냐면요. 이게 맨 위에 보시면 슬라이드 2에 5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5개 중에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맨 앞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있는 게 슬라이드 번호예요. 그래서 2가 돼 있으면 2번 슬라이드로 잘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넣어서 그 안에 글자를 한번 넣어볼 예정이에요. 1번 슬라이드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사각형을 넣는데 사각형을 조금 변형시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조금 변형시키는 거 이번 슬라이드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항상 회색, 뭔가를 새로 입력을 할 때는 뭐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배경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배경 안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배경과 별개로 나는 다른 걸 만들 거야. 그럼 항상 회색을 눌러주셔서 여기 선택된 게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회색을 눌러서 선택된 게 없게 해주신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사각형 추가. 그러면 사각형이 예쁘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탭이 열렸네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안 보이고 얘가 이렇게 하나로 보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왼쪽에 제일 아래에 키프레임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랗게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파랗게 안 돼 있으면 얘가 안 보여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파랗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화면이 보이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 사각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반만하게 만들어서 위에 있다가 아래로 쭉 내려오게 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예, 이 숫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저하고 같이 하실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사각형이 언제 보일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키프레임 시간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림이 보이고 한 1.5초 정도 지나서 뭔가가 시작이 되게끔 우리 앞에서도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패턴을 줄게요. 그래서 1500. 그래서 너는 1.5초 정도 지난 뒤에 보여줘. 근데 보여주기 전에는 항상 넌 안 보여야죠. 그래서 불투명도는 항상 앞은 0으로 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배경이 보일 수 있도록 이 불투명도 값을 0으로 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여기 선을 이렇게 해서 줄여도 되지만 정확하게 난 반 정도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요 값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값을 이동을 해 보실게요. 입력을 해 보실게요. 맨 처음에 이동값 내가 반으로 줄어든 다음에 요 옆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동 50.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가 밑에 확대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반으로 줄일 거니까 50. 반으로 줄였네요. 보이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돼 있으면 여기까지 잘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길 원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동 또 갈게. 이동의 그 아까 앞에 쓴 글자 말고 이 뒤쪽에 마이너스 100을 입력을 하십시오. 마이너스 100 있죠? 빼기 100. 그럼 위에 가서 위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위에 쭈그러져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확대. 여기에서 0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0.1로 하시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연두색 선이요. 이 위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숫자를 넣으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딱 붙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은 좀 늦으신 분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키보드에 제일 기다란 키가 있죠. 제일 아래에. 그걸 누르시면 동영상이 잠깐 중지가 돼요. 그래서 중지시켜 놓은 다음에 이 값을 입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진행하게 되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위쪽에 얘가 이렇게 위쪽에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보여야 되겠죠. 언제부터 이제 언제까지 보이느냐 그걸 이제 키프레임한테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언제까지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항상 재생 밑에 더하기 단추 여기 키프레임 끝쪽에 보시면 재생 단추 보이시고 아래 더하기 단추 보이세요. 더하기. 나는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몇 초 동안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조금 넉넉하게 4초. 그러니까 아까 1.5초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2.5초 정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제 내려와야 되죠. 이제 얘가 이렇게 위에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이제 이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 맨 앞에 있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걸 0.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0. 그리고 확대도 마찬가지로 앞쪽 거는 건드리실 거 없고요. 이 뒤쪽 것을 100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요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 숫자, 여기 정확히 입력하셔서 요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때 약간 이제 색이 보여야 되겠죠? 사각형의 색이 보여야 되니까 불투명도 값을 이제 어르신들이 뭐 마음대로 이제 정해주시면 돼요. 나는 조금 밑에 있는 게 덜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값을 올려주시고 나는 밑에 있는 게 더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50이나 60 정도 해주셔도 되고 저는 70으로 줬습니다. 불투명도 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르신들 사진에 따라서. 사진이 너무 진하면 불투명도 값을 올려주셔야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글자가 잘 보이면서 밑에 있는 배경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아예 밑에 있는 배경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100으로 하시면 되세요. 불투명도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거랑은 저번 시간에 1페이지하고는 조금 다른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확대라 이동을 이용을 해서 약간은 다른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사각형은 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항상 회색 공간을 눌러주셔서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이제 글자를 넣으실 거죠.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맨 위에 T 맨 위에 T 텍스트 추가. 그럼 텍스트가 딱 하고 나왔네요. 자, 여기다가는 무슨 얘기를 넣어볼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맨 처음에는 뭐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뜨거운 여름이 가고 이제 어느덧 뭐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가시면 되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래서 글꼴 바꾸고 싶으신 분은 맨 위쪽 요 상자에서 속성 탭 밑에 바로 밑에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글꼴 찾아서 뭐 예쁜 본인이 이제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글꼴 하나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많이 좀 다른 글꼴들을 좀 모아 놓으시면 좀 요럴 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글자는 요 텍스트라고 써 있는 요 부분에서 이 글자 다 지우시고 이제 쓰시면 되십니다. 어르신들이 쓰시고 싶은 글자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 그렇게 이제 글씨를 쓰셨나요? 그럼 글씨가 요 사각형 안에 보여야지 글씨가 잘 보이죠. 또 너무 크죠? 크거나 작아요, 글씨가. 자, 그럴 때 글씨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자, 여기 항상 키프레임이 있으세요. 키프레임. 요게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을 땐 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항상 클릭을 해서 파랗게 돼야지만 얘가 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더니 사각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키프레임 있는 위치에 명초에는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사각형이.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얘는 사각형이 나타난 다음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키프레임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사각형이 4천까지 보였으니까 1초 정도 시간 여유 주셔서 우리 5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사각형이 보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얘가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사각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 시간을 조절을 해주면 이 시간에 이제 보이는 거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고 나서야 얘를 난 좀 옆으로 옮겨야 돼. 그냥 이렇게 꾹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는 여기 모서리 있으시죠? 여기 갖다 대면 까만색 점. 까만색 점에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보이세요. 이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하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작게 하고 싶으면 안쪽으로. 아이고, 그런데 글자가 좀 틀렸네요.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항상 속성으로 가시면 돼요. 맨 위에 속성 일반 애니메이션 요 탭 있는 부분에서 속성 클릭하시고 가서 내가 원하는 글자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항상 여기 키프레임이 파랗게 된 상태에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있으면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뭘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일반에서 그림자를 이용을 하시면 약간 더 진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맨 위에 속성 일반 글자 클릭하시고요. 다음 그림자 효과 보이시나요? 중간쯤 그림자 효과의 수정. 느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뿔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제 선명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난 선명한 걸 조금 더 하고 싶어. 그럼 이 까만색이 더 진해지면 되죠. 그래서 불투명도 값을 올려주시면 약간 더 진하게 그림자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 대신 낮추면 그림자가 조금씩 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약간 더 진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확인.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글자가 어디까지 보일까요? 글자가 5천에서 시작을 해서 한 2초 정도 보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7천까지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시는 거 항상 재생 밑에 더하기 단추.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너는 7천까지 2초 정도 더 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그냥 보이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작았다가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일 때 어떻게 보여요? 약간 작았다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네가 2초가 지난 정도에는 조금 커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숫자상으로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얘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일 때는 좀 작다가 그 다음에 좀 커져라. 이렇게요. 근데 맨 처음에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엔 볼트명도 0으로 주셔야 돼요. 예, 안 보였다가 점점 보이게끔. 자, 여기까지 한번 재생을 눌러볼까요? 처음에는 배경화면이 보이다가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다가 글자가 보입니다. 뒤쪽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 잠깐 스톱해 놓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키프레임이 항상 중요하세요. 이 키프레임이 눌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 키프레임이 눌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에 변화값이 있는 거예요. 난 처음과 끝을 그대로 두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시면 되는데 나는 크기에 뭐 변화를 주고 싶어. 위치에 변화를 주고 싶어. 그러면 맨 처음엔 좀 작게 했다가 그 다음엔 크게 했다가 아니면 맨 처음에는 좀 위로 올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밑에는 좀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고 작고만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막 처음에는 뭐 다른 데 갔다가 나중에는 들어왔다가 뭐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면 재미있으세요. 이건 이제 또 다음번에 하긴 할 건데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스톱하고 나는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맨 위에 닫기라는 단추가 있으세요. 메뉴의 맨 끝 닫기 보이세요? 50% 옆에 있는 거 닫기. 닫기를 누르면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 화면이 보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맨 위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그 메뉴도 있고요. 밑에 아이콘도 있는데 아이콘이 편하신 분은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시는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이제 기억하는 거고요. 파일 메뉴나 글자가 편하다 그러면 파일 누르시고 여기에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저장이 났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는데 만약에 맨 처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물어봐요.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동영상에 요거 뭐 추석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파일 이름 클릭을 하셔서 뭐 추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이 동영상이라는 공간의 추석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또 이걸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자 픽처스를 딱 켰을 때 이제 웬만하면은 그 옛날 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열기 눌러서 내가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에 항상 방을 가셔야 돼요. 다른 방 가서 찾으시면 없으세요. 동영상이 추석 클릭하시고 열기 그러면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된 것들이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번 슬라이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하셨네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3번 슬라이드 하는 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